자, 오늘부터 모과를 시작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어도 외웠고 기본적인 내용도 숙제를 해왔다고 하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선에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습서 다 있죠. 그래서 자습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복습할 때도 자습서를 기준으로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습서에서 지금 이제 내가 쭉 하나씩 설명할 거는 자습서의 특징은요. 이렇게 원래 길었던 지문을 한 문장씩 다 자른 거죠. 그래서 한 문장씩 잘랐기 때문에 각 문장이 어떤 문법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어휘적으로 중요한지를 일단 세부적으로 다 찝어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건 하나의 글이었기 때문에 문장으로 다 찢어서 문장으로만 공부하시면 위험한 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순서를 맞추는 문제라든가 문장을 삽입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내용을 판단하는 문제 같은 거는 틀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글로 다시 돌아가서 글 전체 문단별로 읽으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서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과 하고 수요일은 6과 하고 금요일은 7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8과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본적인 교과서 진도는 싹 다 빨리 빼버릴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 지문은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내지는 다다음 주 월요일쯤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과서를 5에서 8과까지 빨리 끝낼 것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쉬는 시간 10분 드릴게요. 알겠죠? 아니야? 필요 없어? 빨리 내보내죠? 자, 잘 들으시면 10분 드릴 테니까 충분히 드릴 테니까 조금만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자, 5과예요. 자, 5과는 처음 문장부터 쭉 볼게요. 자, 처음 문장부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노란색을 처리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비 테스트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너네가 특강 때 배운 거 그대로 그 내신 때 끌고 와서 계속 써먹을 거 알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더 체화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첫 문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iving without smartphones is difficult for many of us these days. 형제야,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분명히 S란 말이야. 근데 왜 R이라고 안 했지?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이라고. 그치, 사는 거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형진이가 얘기한 건 얘가 좋아하기 때문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수혜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건 동명사예요. 자, 동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잖아요. 당연히 그냥 그 행위 자체를 일컫는 거기 때문에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동작 하나죠. 그래서 단수로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is라고 되어 있는 거 간단하지만 시험 문제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문법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은 difficult, 어려워요. For many of us, 우리 중에 많은 사람에게 these days, 요즘에. 형제야, 스마트폰 없이 하루 살아본 적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안 힘들었어? 성훈아? 심심해? 언제? 언제 없이 살았어? 유딩 때 죽어 진짜. 6학년 때랑 6학년 때? 스마트폰 언제 샀는데? 4학년 때? 윤서는 스마트폰 없이 산 적 있어요? 없어? 은총이네? 그럼 너네 대부분 다 지금 하반에 4학년 때 샀대잖아. 스마트폰 언제 샀어? 6학년 말? 중일 들어오면서 은총이네?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엄청 빠르네? 제일 빠르네? 3학년 때 쓸 수 있었어? 그건 어렵지 않아 몰랐어. 생각해보면 나도요. 제가 스마트폰 처음 쓴 게 2010년 12월인가 그래요. 2010년 12월이다. 맞다. 그때 우리 아이폰 4라는 게 생겼을 때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스마트폰이 들어온 지 만 1년 됐을 때요. 그때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보다 피처폰을 쓰는 사람이 더 많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카카오톡 깔고 막 거기 막 친구 자동 추가 딱 됐을 때 막 이렇게 우와 신기하다 막 이랬던 시절이에요. 카카오톡이라는 것 자체가 신문물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중2잖아. 쌤 2006년에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예를 들어 단어 찾아오라고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했냐면 사전을 들고 다녔어. 종이 사전 아니면은
전자사전을요. 그래서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단어들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내가 이거 편집하면서 생각해봤어. 나도 이거 치면서 내가 스마트폰 없이 2010년 이후에 산 적이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군대 빼고 하루도 없는 거야. 군대 빼고는 진짜 불편하잖아. 예를 들어 핸드폰이 없으면 내가 모르는 서울에 갔을 때 지도를 찾아야 되는데 스마트폰 없으면 힘들고요. 그죠? 애초에 전화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요즘 문자 보내면 답장이 안 오잖아. 다 카톡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카톡도 안 되면 힘들고 막 이러는 시대니까 확실히 되게 스마트폰이 이제 필수품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자, however, 그러나 unwise, 현명하지 않거나. 자, to가 나왔네. 저 to. 성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저 뜻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 자, 너무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지금 말이 멈췄어요. 그죠? 은사야, 내가 to 뭐라 그랬어? 지나치게. 성아 기억나 안 나? 기억나지? 자, 지나치게. 그러니까 지나치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부정으로 해석하셔야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다 해서 부정어라고 써놓을게요. to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라고 하지 마시고 지나치게라고 하시면 돼요. 지나치게 많은 사용 이런 것들은 can cause 일으킬 수 있어요. 다양한 문제들을. 그죠? 핸드폰 너무 많이 쓰면 당연히 해롭겠죠. 그죠?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서 people are walking around. 이거 못하네요. People are walking around like zombies.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좀비처럼 이러고 계속 가는 거잖아. 이러고 그죠? 현재 이러고 다니는 적 있어 없어? 있어? 설마 오늘도 학원 오면서 이러고 갔어? 아니 그건 아니야. 자, 일단 이거 근데 되게 이슈야. 왜냐면 스마트폰 사용률이 올라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생긴 교통사고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보 중 스마트폰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쓴 거. 오죽하면 하도 스마트폰을 써제끼니까 옛날에 스마트폰 어플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카메라가 뒤에 있잖아. 그래서 카메라로 여기 도료를 찍어주는 거야. 카카오톡을 하면은 그 밑에 배경에다가 여기 카메라로 여기 화면을 보여주는 거야. 하면서 돌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요즘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게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하도 중고등학생들이 가다가 그냥 이러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다 차에 치고. 근데 요즘 더 심해진 게 뭐냐면 여기 이어폰 이제 심지어 혹시 에어팟 쓰는 사람 에어팟 아니면 뭐 버즈라든가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 여기서 다 쓰는 윤서는 그 줄 달린 거 쓰세요? 아 이어폰이 없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너네 에어팟 같은 선 없는 거 쓰잖아. 근데 요즘 에어팟은 또 어떠냐면 노이즈 캔슬링이라 그래서 아예 밖에가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그냥 이러고 가다가 에어팟 끼고 노이즈 캔슬링 키고 이렇게 간다 그럼 나 죽여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거.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에어팟 프로 이상을 쓰고 아니면 에어팟이 아니더라도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 밖에 소리 아예 안 들리게 해주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헤드폰이 있다, 아니면 이어폰이 있다 하면 반드시 걸어 다닐 때는 인간적으로 그거 끄셔야 돼요. 알겠죠? 아니면은 웬만하면 노래는 듣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진짜 죽어 그러다 진짜. 알겠지? 그러니까 좀비처럼 걸어 다닌대요. 그래서 보면 their heads are down. 그들의 머리는 이렇게 돼 있고요. 진짜 좀비 같잖아. 이러고 가는 거야 진짜. 그지? 목적성이 없잖아요. And their eyes on their smartphones. 그리고 밑으로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불러요. such 이러한 사람들을 zombies라고 했네요. 자, call 같은 경우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call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좀 정리할게. 자, 동사 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보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call 같은 경우는요 뒤에 당연히 call이 부르다잖아. 그럼 상관아 상식적으로 자동차 타동사야. 타동사죠. 당연히 얘는 타동사예요. 자,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목적어를 부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목적어 오고 그 목적어에 대한 보어가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목적어를 목적 보어라고 부르다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만약에 명사가 연타로 나오면 이건 뭐였던 거야? 보어 자리였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한번 수동태로 전환해 볼게요. 자, 수동으로 전환하면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는 게 수동태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목적 구어 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 보니까 수동 전환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B 플러스 PP 한 다음에 명사 올 수도 있다는 거. 알겠지? 자, 적으셨어요? 그러면은 잘 보면 우리는 부른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에서 스멈비즈라고 하고요. 이 콤마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에 전문 용어나 개념 같은 게 나오면요 이거를 보통 문법 용어로 동격이라고 해요. 동격이라는 거는 항상 너네가 동격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앞에 있는 말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멈비가 뭔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콤마 치고 얘가 뭔지를 다시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논리적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좀비스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쓰는 좀비들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멈비가 뭐니? 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쓰면서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됐죠? 간단하죠? 자, if you are a zombie, you can have various safety problems. 만약에 너가 스멈비라면 너는 가질 수 있어요. 다양한 안전 문제들을. 그죠? 자, 윤서야, 가정부 쓰려면 뭐 써야 된다고? 문장에? 우쿠슈마 써야 되는데 저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럼 저건 가정법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 가정법 가르쳐 드렸으니까 좀 더 깊게 정리해서 드릴게요. 만약에 if하고 이건 절이니까 이렇게 하고 주절 이렇게 가는 식으로 돼 있죠. if는 만약이란 뜻이에요. 그죠? 만약이라는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만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영어에서는 문법상으로 조건절과 가정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죠. 조동사 현재형 하고 동사 원형 갈 수도 있고 조동사 과거형 하고 동사 원형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조동사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름을 조건절과 가정절로 나뉠 수 있는데 자, 요번에 현재형이니까 조동사의 현재형 그래서 오늘 내가 문법 문제 그거 낸 거야. 조동사 현재형이랑 과거형 구분해 보시라고.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추측의 의미라고 했어요. 현재 시제는 기본적으로 보이는 세상이고 과거 시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네. 그래서 현재 시제는 기본적으로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고 과거형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가 조건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conditional clause라고 그러는데요. 조건을 달고 이러면 이렇게 할게 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조건절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할 때 쓰는 게 조건절이에요. 근데 요거는 우쿠슈마죠. 그래서 요건 가정절이라고 해요. subjunctive clause라고 하고요. 일어날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형 쓰였냐 과거형 쓰였냐 이걸로 보시면 돼요. 그럼 너네가 본 방금 그 문장은 서건아 가정절이야 조건절이야? 첫 번째 문장 그리고 if you are zombie can 쓰였으니까 조건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뜻이 완전히 달라요. 현재와 과거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됐나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네가 스몬비면 너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죠? 그만큼 뭐야? 스마트폰을 쓰면서 걸어다니는 게 굉장히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제 두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좀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can 때문에 조건절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could 쓰면 큰일 나요. 알겠죠? 그러면은 스몬비라는 현상은 안 일어난다는 걸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 you may not see a hole in the street. 그래서 가다가 돌에 빵꾸 난 것도 모르고, 그리고 너 그걸 자빠지고 다치고, 그 다음에 너 어떻게 차에 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되게 쉽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so what can you do? 너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To prevent these problems. prevent는 무슨 뜻이야? 예방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단어 꼭 중요해요.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예방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자, 너가 예방하려면 이런 문제 예방하려면 뭘 해야 될까? 아우 그건 답은 간단해. 뭐 하면 된대? 야, 근데 이거 너무 뻔하게 당연한 얘기하니까 스몬비의 현상 없애려면 어떻게?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누가 못해 이 얘기를. 차라리 그래서 이런 거야. 차라리 이런 말은 누구나 하기 쉬우니까 어떻게? 기술로 해결하자는 거지. 그럼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서 사람이 스몬비 상태로 걸어가도 안 치게 하자. 그죠? 차라리 이런 게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묻히기만 어려는 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 스마트폰 쓰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자 쳐다보지 마 임마. 이게 뭐야? 그죠? 자, don't look at your smartphone. 쳐다보지 마세요. while 같은 경우는요. while은 요거는 접속사예요. 은총아 혹시 while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는 동안에 뭐뭐 동안에라고 하시면 돼요. 요거는요. 너네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한번 우리 재미삼아 한번 공부해보자. while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쓰임이 뭐냐면 종속 접속사예요. 그래서 부사절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은총이가 말한 대로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혹시 이거 뜻 다른 것도 아는 사람 있니? 혹시? 다른 뜻 저 알고 있어요. 성원이 알고 있어? 윤선? 형이요? while 하는 동안에 혹시 뜻 다른 것도 아는 거 있어? 없어요? 자,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거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즐겁게 보세요. 그냥 반면에라는 뜻이 있어. 그럼 이제 고3 애들이 미치는 거야. 왜냐면 보통 전 접속사잖아. 그래서 접속사기 때문에 맨 앞에 쓰일 때가 많아. 그럼 while이 맨 앞에 쓰이면 항상 스트레스인 거야. 동안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반면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런 스트레스에 쌓일 수 있어요. while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항상 같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while은 기본적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함께 일어난다는 거. A랑 B라는 사건이 항상 같이 일어날 때 써야 되는 게 while이에요. 그래서 when도 뭐뭐 할 때고 while도 뭐뭐 할 때잖아. 근데 차이가 뭐냐면 when은 그냥 뭐뭐 할 때 그 순간만 나타내는 건데 while은 어떤 사건과 내진 상황과 함께 일어난다는 뜻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while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통 그냥 어떻게 해석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while이 나오면 이걸로 구분하지 말고 일단 한꺼번에 동시에라고 해석하라고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죠? 이거는 사실 지금은 필요 없고요. 한 2년 후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은 저런 사고방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쳐서 한 번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Do not look at your smartphone. 제발 핸드폰 좀 보지 마세요. 동시에 너가 걸어다니고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단순하게 어순대로 쭉 갈 수 있죠. 제가 늘 영어를 가르칠 때 항상 포인트에 두는 건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이 영어 쓰는 원어민들처럼 어순대로 읽게 할까를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어순대로 읽기 위함이다. 어순대로. 그래서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굳이 모르셔도 되고 아 저런 게 있구나.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은 저렇게도 읽을 줄 알아야 되는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갑시다. 여기서 쓰인 while은 뭐 한다?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꼭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품사는 접속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뜻인데 품사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전략할 때 가르쳐 줬잖아. 얼도랑 똑같은 뜻인데 전치사인 거 누구 있어요?
despite 있는 거 가르쳐드렸죠? 그래서 그것만 좀 구분해 줄게요. 그러니까 얘는 뜻 똑같은데 얘는 접속사 얘는 전치사잖아. 그래서 전치사 뒤에 뭐 나온다고 그랬지? 명사. 그 차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치사로 쓰이면요 똑같은 뜻인데 뭐가 있냐면 듀얼링이 있어요. 듀얼링. 그렇죠? 중학교 수준은 그냥 좀 여기까지만 봅시다. 뜻은 똑같대. 근데 품사가 달라서 뒤에 나오는 게 달라요. 그럼 잘 봐. 너네 생각해봐. 쌤이 그때 축약 가르쳐줄 때 준동사를 통한 축약, 관계사를 통한 축약, 그 다음에 전치사를 통한 축약 가르쳐줬죠. 너네도 생각해봐. 이거 굳이 접속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지 않아도 되는 게 유랑 여기 기본적으로 주어 똑같지. 이거 명령문이니까 유가 생략된 거잖아. 그치? 이거 그냥 뭐로 바꿔도 돼? 지금 풀기가 안 돼. 어때? 이렇게 풀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전치사를 쓰면 이렇게 축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치사를 통한 축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우리가 전략화, 고도화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됐죠? 자, 다음 본문 2 볼게요. 아이고 우리 형제 졸려 아주 그냥. 응? 본문 2로 와 얼른. 너 오늘 강의 올라가니까 집에 가면 만약에 못 들은 거 있으면 꼭 들어야 된다. 뭔지 알겠지? 자, 스마트폰은요 can cause various health problems. 앞에서 뭐? 안전 문제도 일으킨데 이제는 또 심지어 무슨 문제도 일으킨데 건강 문제도 일으킨다. 스마트폰이 사실 손이랑 목이랑 눈 건강이 되게 안 좋거든요. 좀 많이 안 좋아요. 특히 요즘 스마트폰 되게 커졌잖아, 그지? 그래서 어쨌든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Dry eyes, 즉 안구 건조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when you look at your smartphone, 너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그래서 이게 when이랑 아까 while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어떤 순간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 while은 두 개가 같이 일어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when이랑 while의 뜻이 같은 게 아니라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너가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는 do not blink often.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는데, 눈을 깜빡이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수분을 보충하기 위함인 거잖아. 근데 자주 안 깜빡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then your eyes will feel dry.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정규반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죠? 동사 나오고 보어가 나온다라고 배웠을 텐데 이거 저랑 좀 더 깊게 공부해 봅시다. 자, 요거는요 자동사가 일단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보어가 나올 겁니다. 보어는 당연히 형용사나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은 흔히 이형식 문장이다라고 배운 적이 많을 거예요. 그죠? 자, 이 보어가 다른 이런 거야. 자동사에 이렇게 feel은 뭐야? 느끼는 거지. 그러면 느끼는 거는 당연히 주어가 혼자 느끼는 거잖아. 윤서가 예를 들어 feel이라고 했어. 윤서가 느꼈다 쳐. 윤서가 느끼는 게 나한테 영향 줘? 안 주잖아. 그냥 윤서 너 혼자 느끼는 거잖아. 감정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자동사일 수밖에 없죠. 자동사니까 뒤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오면 안 돼요. 근데 느끼는데 잘 봐. 느끼는데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래서 동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는 당연히 꼬봉인 주어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 보어는요. 보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보어는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야. 명사를 설명한다네. 자, 내가 의존 가르칠 때 얘기했죠. 은청아, 형용사는 누구 친구라고? 명사네. 그죠? 그래서 요번에 무조건 형용사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오는 거예요. 그래서 feel sad, 슬픔을 느낀다. 왜? 누가 슬픔을 느끼는 거니까? 주어에는 명사가. 알겠죠? 그래서 부사가 나오려면 무조건 친구가 누구여야 돼? 부사의 친구는 동사니까 얘 친구여야 돼, 얘. 알겠지? 그러니까 말이 애초에 안 되는 거야. 느끼는데 기뻐하면서 느낀다? 이게 말이 이상하지.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그 형용사 자체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결국 기쁨이라는 건 곧 나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주어랑 동사가 같을 때, 아니 주어랑 보어가 같을 때 여기에는 형용사 온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니까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feel dry. 너의 눈은 느낄 거야. 건조한 상태를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알겠죠? 그럼 이렇게 쓰면 또 VO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 내가 지금 가르친 걸로 보면. 그죠? 사실 문장의 형식을 딱딱하게 하나로 잘라서 공부하면 이래서 다채롭게 해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히 하지는 않지만 너네 학교 시험에서는요 이거 이렇게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 형용사 들어와야 되는 거 맞게 틀리게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해결 가능해. 형용사는 무조건 명사랑 친구다라고 하면 잘 봐. 이거 마르다는 건 내 눈이 마르는 거잖아. 그럼 명사네 그럼 형용사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죠? 모든 보험 문제는 싹 다 이렇게 보세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좀 재밌게 한번 바꿔보면 이게 지금 이 형식이잖아. 그럼 뭐 형식으로 전환을 해볼까? 그러면 Smartphones make your eyes dry. 저도 그죠? 잘 봐. 스마트폰이 만들잖아. 너의 눈이 건조한 상태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 정말 대박 중요하죠? 혹시 윤청아 다음 문장 이거 무슨 문법이야? 여기 지울게요 이제. 관계대명사래요. 관계대명사 하면 바로 뭐 떠올려야 돼? 선행사. 오늘도 알려줬죠. 오늘도 물어봤죠. 서란 만들어서 설명해보라. 거기에 그냥 싹 다 뭐 있으면 돼? 관계대명사, 선행사, 전체 플러스 관계대명사, 선행사, 관계부사, 선행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관계대명사 완만 뭐라고? 그냥 명사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거 좀 보세요. Another problem 해서 명사가 기분 좋게 딱 나왔는데 그래서 주어 처리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게라고 했어요. You, 너가 can have. have 타동사잖아. 근데 없네? 왜? 얘가 목적어니까. 그죠? 그래서 is neck pain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싹 다 주어였던 거야. 너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neck pain, 목 통증이야. 그래서 너네 스마트폰 할 때 특히 그 엘리베이터 기다리거나 이러면서 이러고 있잖아. 핸드폰. 이거 정말 몸에 최악으로 안 좋은 건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초등학생 때부터 쓰기 시작했다 했죠? 근데 이게 그럼 쌓이면 어떻게? 나중에 진짜 목 날라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관계대명사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였던 거 그죠? 그래서 여기 R 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when you look down at your smartphones 그래서 너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the stress 그래서 전치사는 내가 지난번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가르쳐드릴 때 전치사 부는 형용사 역할하거나 부사 역할을 한다 했죠? 얘는 지금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 stress 너의 목에 가중되는 스트레스는 increase 자동사죠. 상승시키다가 아니라 상승한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자동사 뭐가 있어요? rises라고 바꾸면 되죠. 그죠? 오르다. 그래서 raise라고 하면 큰일 나. 그건 타동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o. 영진아, 내가 이거 아까 뭐라고 했다고? 뜻 뭐라고? 영진 씨? 괜찮아. 뜻 뭐라고? 지나치게라고 하라고 했죠. 그래서 부정으로 지나치게 많은 사용인데 그게 뭐에 많은 사용이냐면 너의 스마트폰이야. 가령 그러면 지나치게 많은 텍스팅, 문자 날리는 거 다 뭐 할 수 있다? 넥페인을 일으킬 수 있다. 다 지나치게니까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 또 나왔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텍스트 넥이라고 부른다. 문자 보내는 넥. 그죠? 이렇게 별명을 지었네. 아까 뭐 스몬비도 있고 그지? 텍스트 넥도 그렇고 그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별명을 지어서 부르는 게 많으니까 너네 시험 문제를 다 뭐 나오냐면 스몬비가 뭔지 지문에서 찾아라 내지는 텍스트넥이 뭔지 지문에서 찾아라라고 하면 여러분 다 찾아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텍스트넥은 뭐야? 내가 문자 보내면서 고개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목에다 스트레스가 가중돼서 목이 아픈 현상, 즉 넥페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관계대명사 이거는 마지막이죠. 자, 다음 Here are some tips. Here are랑 there are요. are라고 하면 안 되지. be라고 할게요. 비동사.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올 거거든요. 요거 다 here이든 there이든 싹 다 아무것도 뜻 없어요. 그냥 부사예요, 부사. 이걸로 수행체하는 그런 과거문 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어떡해요? 도치가 됐죠? 그러니까 수행체 어디서 하셔야 돼요? 요거 보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가 수행체 기준이에요. 그래서 here are 여기 있다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here are이라고 해석하시면요. 여기 이거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there are는 그냥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다 비동사를 뭐로 해석하시면 된다? 있다라고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몇 가지 팁이 이러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조치구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몇 가지 팁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그래서 for dry eyes 안구 건조증에는 이것도 웃기잖아. 그러니까 너네 스마트폰 너무 많이 쓰면 안구 건조증 생겨.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 생기지 않게 스마트폰 할 때 눈을 자주 깜빡여. 이게 어른으로서 할 소리입니까 이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자, 근데 어쨌든 자, 요거 그 다음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 지난번에 문제 풀면서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특강할 때, 자, try가 나오면요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고 동명사가 나왔다. 자, 요 ing는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예요. 기본적으로 뜻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try, 그러니까 try는 해보다라는 뜻이야. 기본적인 try의 뜻이 뭐냐면 해보는 거야. 알겠지? 윤서가 한번 탭스 문제 한번 풀어볼래? 할 때 try라고 하는 거야. try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이제 실마리가 풀렸죠? 너네 그 올리브영 같은 데도 보면 try이라고 써있잖아. 한번 써보세요. 그죠? try에다가 투부정사 쓰면요 요거는 자동사인 거죠. 그리고 투부정사가 결합된 거예요. 알겠죠?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해봐. 그러니까 이거 할 때까지 이거 하라는 뜻이야. 다시 투부정사에 있는 행동을 할 때까지 계속 해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노력하다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투부정사 하려고 노력하다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try가 뭐니까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게 그 try 한번 해보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 ing를 시도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시도하다, 해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기준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 아니 try 나왔을 때 투부정사 나오는 거랑 동명사 나오는 거랑 뜻이 어느 정도 살짝 차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그 기준점은 늘 뭐다? 동사를 자동사로 볼 줄 아냐 타동사로 볼 줄 아냐의 힘에서 출발합니다. 이러면 외우더라도 쉽게 이해해서 외울 수 있고, 그리고 외우지 않고도 시험 문제 풀 수 있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필기를 다 마치면 다음으로 갈게요. 자,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한번 쓱 보고 쭉 쉴게. 그렇지? 자, 됐나요? 문제 다 썼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건 뭐야? Try to blink now. 눈을 깜빡이려고 노력하라는 뜻이죠. 계속 깜빡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자주. 그래서 for text neck. 자, 안구건조증은 깜빡거리면서 해결했고, 참 세상 쉽죠. 자, 안구건조증 있지? 그럼 깜빡 자주 거리고, 그다음 목 아파?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목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다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자, 그래서 move your smartphone up. 이거 봐. 자, 목 입이 아프다. 자. 네 스마트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가면 교통사고 확률 50% 증가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가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eye level, 여기서 레벨은요 수준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수준. 이게 그래서 레벨이 왜 수준이? 너는 레벨 1, 2, 3, 4 이러잖아. 그래서 레벨이 단계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레벨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동사로 쓰이면 이거 동사로 쓰면요 맞추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보통 레벨링이라고 많이 하는데 레벨링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이렇게 맞춘다는 뜻이야. 그래서 레벨이 왜 너네 단계, 수준 이런 뜻이 되냐면 너네를 기본적으로 하나의 똑같은 단계에다 세워놨다라고 해서 레벨이 그런 뜻이야. 레벨 1, 레벨 2, 레벨 3.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벨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쌓아가는 거를 레벨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레벨은 여기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너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스마트폰을 올리시고요. And you can also do some neck stretching. 그리고 뭐 하래요? 이건 또 좋은 말인데 나는 이렇게 목을 이렇게 돌리라는 거죠. 많이 썼으면. 그래서 돌려서 조금 스트레칭을 좀 해줘서 좀 긴장감을 풀어줘라. 목에 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4과 끝나니까 자, 조금만 천천히 잘 따라오시고 여기까지 하고 싶게요. 알겠죠? 4과 본문 3번은요 방금 했던 거 싹 다 총집합이야. 그냥 쫙 가볍게 볼게. Do you feel nervous? 그래서 너 긴장감을 느끼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형용사죠. 왜? 긴장감 누가 느끼니까? 내가. 명사 설명하죠. 그러니까 형용사예요. 뭐 할 때냐면 your smartphone is not around. 너 주변에 스마트폰 없어 혹시 긴장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중독증이니까 요거는 고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본인의 스마트폰 없으면 막 불안해하거나 하루도 어떻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다 이러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중독된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 다음에 do you feel sad? 그리고 너는 슬픔을 느끼십니까? sad도 누가 느끼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거죠. 명사를 설명하는 거니까 즉 명사 친구니까 형용사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보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 전략화 했었죠? 형용사는 무조건 누구 친구다? 명사 친구고 부사는 무조건 동사 친구다. 이렇게 내가 전략화 해드렸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꼭 접근하셔야 돼요. 얘가 누구랑 짝인지를 보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명사랑 짝이니까 형용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슬픔을 느끼십니까? 그게 언제냐면 당신이 check your smartphone, 당신의 스마트폰을 체크했는데 and there is no 좀 슬프긴 하네. 그죠? there is네요. 아까도 there 비동사 가르쳐드렸죠? 이것도 수일체 기준점은 이걸로 보셔야 돼요. 단수니까 is라고 하신 거 보이죠? 그리고 there 비동사 나오면 그냥 다 있다라고 해석을 했죠? 근데 no니까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슬프긴 하겠다. 그죠? 크리스마스 딱 됐는데 애들이랑 나가서 놀아야지 딱 했는데 한쪽에 아무도 없어. 팸에 아무도 연락 안 와. 이러면 좀 슬프겠죠? 자, 요거는 스마트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혹시 인성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죠? 친구들을 많이 사귀려면 스마트폰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인싸는 스마트폰이 없어도 인싸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if your answers are yes, 그래서 만약에 대답들이 다 yes다, 그럼 you may have smartphone addiction.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동의를 못 하겠어요. 스마트폰 중독이라 해서 아무도 오히려 중독이면 더 많이 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 은총이 하루에 맨날 팸에 하지 친구들이랑. 그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오지 덜 해야 안 오는 거 아닌가? 저는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을 마지막으로 글 올린 게 16년인가 15년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그 어떤 SNS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사진 딱 한 번 올렸다고 그래. 딱 한 번 올리고 내가 4년 만인가 3년 만에 오랜만에 헤어샵 가가지고 펌을 했었을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찍어서 올린 적이 있거든.
그거 하나 빼면은 SNS에 웬만하면 글을 안 올려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러면 당신은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 어딕션은 중독이라는 뜻이에요. 스마트폰 중독에 걸린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There are 이거 수일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things 여기니까 S니까 복수 처리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라고 하고 대신에 여기서 이 대는 뭐죠? 일단 선행사 있네요. 관계대명사죠. 너가 할 수 있는 것. 하다는 당연히 타동사겠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두 번째로 또 쓰였네. 뭐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얘가 지칭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이것을 예방한대요. 당연히 스마트폰 중독 얘기한 거죠.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너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또 뻔한 소리 했겠지 또 그죠? For example 가령 갑자기 빡치네. 스마트폰을 끄래요. 그러니까 끄면 다시 키면 되잖아. Turn off. 그래서 끄래요. 끄세요. 자,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이거 봐. 아까 내가 가르쳐준 거 나왔죠? during 뭐뭐 하는 동안에 그래서 전치사 쓰였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오가를 가르치고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은 여기 during 써 있잖아. 그래서 지문 한 단위 딱 던져놓고 아까 그 와이드 있지 싹 지워버린 다음에 여기에서 문법상을 쓸 수 있는 걸 찾아서 저거 줄여라. 칸 두 개죠. 어렵겠죠. 저라면 그런 문제 낼 것 같아요. 섬뜩하죠. 그래서 그거 대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서술이 안 나오지 이번에 근데 몰라요. 그거 혹시 알아올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알아보세요. 알겠죠? 서술형이 안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숙제 분량이 좀 많이 줄거든요. 있다고 하면 많이 늘어나니까 여러분들 생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거 꼭 알아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during 전치사로 쓰였다는 거. 그래서 아까 그거 가르쳐준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정말 뻘짓이고 정말 미친 짓인데 한번 접속사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while 쓰면 되죠. 이렇게 하면 절로 풀 수 있죠. 절로. 그죠? 그러니까 절로 전환. 근데 이거 진짜 시험 문제 나오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죠? 자, 절로 돌리면 이렇게 SV 다시 살려야 돼요. 귀찮지? 그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절로 전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You can talk to people. 너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어. 뭐 하는 대신에? 문자 하지 말고 가서 얘기해라. 이 정보하시 그러면 나 페메로 만난 칠레 친구거든. 내가 칠레까지 가야 돼 그럼? 야 이건 너무 삼자 우리가 삼자. 자 텍스트 하고 사실 텍스트 같은 경우는요. 사실 너네가 얘기한 게 다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아이오에게 디오라고 문자 보내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것들을 문자한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문자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됨은요 여기 얘기한 people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기에서 됨은 사람들이란 뜻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텍스트를 보내는 것 대신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자 그렇대요. 자 이렇게 하시면 요즘 중학교 2학년의 수준을 너무 무시한 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오간의 내용으로 출제도 될 것 같긴 해도 일단 무엇보다 문법적인 포인트를 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짜잘하지만 도치 구문도 나와서 거기에다 수일치도 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목적격 관계대명사 중요하게 나온 거 보셨고 그 다음에 여기 보어 나온 거 보셨죠? 이런 것들이 문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체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25분에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푹 쉬시면 됩니다. 성함이 오네요. 자.
성질도 좀 좋자.
드렸어요. 더 잘하고. 잘 잤어? 성환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형진이도 그렇고 오늘 강의 올라가면 너네 못 들은 거 있으면 꼭 들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럼 사과 내용을요 이제 지문별로,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말고 문단별로 해서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내용으로 총정리할게요. 이제 앞에서 문법이랑 어휘 위주로 정리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Living with a smartphone is difficult for many of us these days. 요즘 우리한테 너무 어려워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게 라고 하고, however, 근데, 자, 그러면 이거 어렵다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죠.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많이 쓰는 건 오히려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가 쉬워. 그래서 이건 오히려 어렵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를 기점으로 해서 문제점 얘기하려고 쓴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거나 너무 많이 사용하면, 즉 과용이나 남용하면 어떻게 한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첫 문단에서 얘기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5과 본문은요 서론이라고 할게요. 맨 앞에 시작할 때 스마트폰에 과용, 너무 많이 쓰거나 오용, 잘못 쓰는 것. 오용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써놨죠. 그죠?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거는 요가 맨 마지막이나 빈칸 여백 있는 데 있죠? 그런 데다가 내용 쓱 정리하시면 돼요. 5과 맨 마지막 부분에다가 막 그렇게 많이 안 쓸 거야. 그래서 5과 본문은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는 스마트폰 과용이나 오용, 즉 잘못 쓰거나 너무 많이 쓰는 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Are you a smarty? 당신은 스먼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 All over the world,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다 뭐한 채로 좀비인 것처럼 막 걸어다닌대요. 그래서 좀비가 뭐냐 했더니 그들의 눈이 밑으로 깔려있고, 그리고 그 눈은 스마트폰을 향해 있다. 좀비들이 이렇게 걷는 것처럼 걷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we call such people zombies.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스먼비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뭐야? 스마트폰 쓰는 좀비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스먼비라면 당신은 다양한 안전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자 스먼비죠. 그래서 네모 1번, 본론의 네모 1번은 무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전 문제는 뭐를 예를 들어서 스먼비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스먼비, 만약에 당신이 스먼비라면 당신이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휩싸이게 될 텐데, you may not see a hole, 구멍도 못 보고, 그래서 너는 넘어지고 다칠 거다. 그래서 너는 아마 심지어 자동차 사고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해요. 스마트폰을 걸어다니면서 보지 말래요. 참나. 자, 그래서 이 안전 문제는 문제점과 해결책으로 나뉘죠. 문제점은 뭐예요? 다른 곳을 보지 못해서 다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뭐예요? 걸으면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하자는 거죠.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 문제가 요거다. 그죠? 그래서 그거의 해결책은 요거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죠. 다른 곳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스마트폰 쓰지 마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먼비가 뭔지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스마트폰을 쓰면서 걸어다니는 좀비란 뜻이다.
스몬비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볼게요. 다 썼어요? 넘어가도 돼요? 왼쪽에 넘어가?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슨 문제야? 안전 문제는 다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 문제예요. 그래서 건강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어? 그냥 천천히 읽을게. Do you have dry eyes or text neck? 여기 텍스트 넥이라고 했죠. 그래서 dry eye, 안구건조증이랑 이걸 뭐라고 하지? 목이 아픈 거는 목 통증이라고 할게요. 목 통증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smartphones can cause various health problem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건강 문제. 자, 건강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dry eyes, 즉 안구 건조증이죠. 그래서 when you look at your smartphone, you can do not blink often. 그래서 문제점이 두 가지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눈에 자주 깜빡이지 못한다네. 눈을 자주 깜빡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래서 눈을 깜빡이지 못하니까 건조하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neck pain. 두 번째는 목 통증이에요. 그래서 when you look down at your smartphone, 그래서 너가 이렇게 고개를 내리면 the stress on your neck increases. 그래서 목으로 가는 목의 스트레스가 늘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pain,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쓰면 가령 지나치게 많이 문자를 하면 cause neck pain, 목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늘어나서 통증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we call this text neck.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text neck, 문자 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text neck이라는 건 뭐라고? 텍스트, 즉 문자를 보내서 목이 이렇게 쳐져서 목이 아픈 걸 text neck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조언, 자 해결책을 얘기하네. 자 해결책은 뭐냐?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얘기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해결책은 서로 대립되겠죠, 반대겠죠. 자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라고 봤더니 for dry eyes. 자 눈이 건조하니까 뭐 하래? 자주 깜빡이래. 참 고맙네요. 자 자주 깜빡인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니까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맞추고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맞추고 그 다음에 목을 스트레칭 하는 거죠. 이게 해결책이래요. 제가 찍혔나? 자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얘기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건 뭐냐? 자 우리 스마트폰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스마트폰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 문제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스몬비 현상을 얘기하는데 스마트폰을 쓰면서 걸어다니는 마치 좀비 같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른 데를 못 봐서 다칠 수도 있고 심하면 교통사고에 입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고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 건강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건강이 크게 눈과 목에 생기는데 눈은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목은 통증이 생긴다.
그래서 그 문제가 특히 안구건조증이 생기는 이유는 스마트폰을 하면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눈을 덜 깜빡이게 되고 깜빡이지를 않으니까 눈이 건조해지고 침침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을 볼 때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목이 하중이 머리를 지탱해야 되니까 여기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겠죠. 그래서 통증이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목이 돼? 거북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깜빡이지 못하니까 눈을 점차 자주 깜빡여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눈의 높이의 위치에 맞춰서 목에 통증이 가지 않도록 해결책을 가져주세요 라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5과 본문은 문제점을 설명하면 항상 해결책을 얘기해줘. 알겠지? 그래서 이 구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 How do you feel? 무슨 느낌이 드실까요? 당신이 스마트폰이 없다면요. 자, do you feel nervous when your smartphone is not around?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긴장되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스마트폰을 확인했는데 메시지가 하나도 안 와 있으면 좀 슬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 네모 세 번째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칸이 밑에 없어서 위에다 쓴 거니까 그냥 밑에 쭉 이어서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there are various things that we can to prevent these.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에 걸리셨으면 예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여러분은 스마트폰 중독에 걸린 건데, 자, 예방책이 있다. 예방법은 뭐냐? 어이가 없지만 핸드폰을 끄래요. 그리고 핸드폰을 문자하지 말고 얘기하래요, 직접. 참 고맙네요. 자, 1번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첫째, 휴대폰을 꺼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식사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이런 때인데, 그러니까 휴대폰을 기본적으로 그냥 끄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휴대폰을 쓰기보다 스마트폰,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고, 휴대폰 말고 스마트폰이라 쓰셔도 돼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고 일을 해결하라는 게 바로 뭐야? 스마트폰으로 애한테 카톡해서 직접 확인하지 말고 그냥 형진이한테 할 얘기 같으면 형진한테 카톡 보내지 말고 가서 직접 얘기해라.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고라는 말이 내가 왜 썼는지 알겠죠? 그래서 without 같은 단어들 쓰면 딱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문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쓰고 이러면 스마트폰 중독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예방책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뜻이에요?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을 줄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을 좀 줄이라는 뜻이죠. 의존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depend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을 좀 여러분들이 줄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안 하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면 문제가 생겨서 이 두 가지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 심해지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수 있으니, 그러니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다면 의존을 줄여서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지문의 내용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5, 6, 7, 8과를 한 과씩 하루에 할 텐데, 그 본문만 나가지 본문 말고 또 추가적으로 나가는 거 있어요? 대화문도 나가요? 모르죠? 준비는 해둘 텐데 만약에 안 나가면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5, 6, 7, 8과 해서 오늘처럼 맨 앞에서는 문법,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찢어서 문법 위주로 해설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그 중요한 단어도 제가 다 찝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구문 같은 거, 그러니까 아까처럼 전치사로 써 있으면 절로 바꾸거나 절로 써 있으면 전치사로 바꾸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다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습서가 사실상 수업 필기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드린 건 싹 다 자습서를 보고 복습하셔야 되고 그 복습 숙제를 앞으로 계속 숙제를 내드릴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개념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풀리고 되면 전면 등교를 하면서 피곤해져서 제 수업에 집중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강의도 다 찍어서 올려놓을게 혹시 모르니까 알겠지?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모자라는 거 있으면 제발 꼭 들어야 돼. 형준이 안 들면 안 돼. 데일리에서 코로나. 자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들으시면 돼요. 다 들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지금 두 번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단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서는 글을 이렇게 하나씩 읽으면서 어쩌면 하나씩 쭉 이렇게 다시 정리하는 느낌이 나겠죠?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한글로 이 지문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흐름 같은 것들을 싹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오가는 기본적인 느낌은 뭐냐면 오가는요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이에요. 요게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이 지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이걸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돼. 그래서 보통 문제점과 해결책은요 보통 서로 이렇게 반의 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목을 이렇게 하면 목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해라. 그죠? 보통 이런 게 해결책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의 글들은 앞으로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에서도 정말 많이 접하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글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써본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오늘 거 질문 있는 사람 혹시? 저 문법 개념 이거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없는 걸로 간주해도 되죠? 오늘 5과는 되게 쉽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계대명사 개념 설명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관계사만 쓱 정리하고 저희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을 줄여라. 의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을 줄이라 라고 써놨고요. 의존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영어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dependence 써드린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 관계사 내용을 왜냐면 너네 이번 5과가 관계대명사가 핵심 문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정리 좀 해드리고 갈게요. 됐나요? 넘어갈게요. 좀 관계사만 좀 정리해 봅시다. 또 그 중에서도 관계대명사만 정리하도록 해보아요. 자, 요거는 좀 넓은 데 있으면 넓은 데다 쓰셔도 돼요. 관계사는 기본적으로 선행사. 선행사는 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행사를 수식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죠? 선행사를 수식한다는 말 자체가 뭐랑 같은 말이야? 형용사 역할과 같은 말이죠. 왜? 형용사는 뭐니까? 명사 친구니까. 그러니까 선행사를 수식한다는 말이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행사를 수식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다라고 얘기했죠. 관계사는요. 거기서 파생돼서 크게 관계대명사만 볼게요. 관계대명사는 결국 뭐냐면 당연히 선행사를 수식하는 말인데 그럼과 동시에 관계절을 형성해요. 즉 관계절을 형성한다라는 건 동사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는
이름이 대명사인 거에서 볼 수 있듯이 주격과 목적격으로 나뉠 수가 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이면 당연히 얘는 뭐예요? RS가 관계절에서 없고요. 목적격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관계절에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둘 다 주어랑 목적어가 없다고 하니 당연히 관계절은 보통 우리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알겠죠? 그래서 경 요즘은 영자 관계사는 무조건 뭐라 하라고? 선행사. 관계대명사는? 알겠지? 이거 제일 중요해. 자, 관계사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도 선행사를 수식한다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는 뭐가 자주 나와? 주격은 되게 쉽잖아. 관계사 딱 나오고 바로 그냥 명사가 없으니까 니네가 딱 봐도 주격이라고 느끼는데 목적격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관계대명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니까 이제 그게 뭐가 관건이야?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하는 힘이 관건이야.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지 이거 판단하는 이 근거는 뭐다? 목적어가 없는 거니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제일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핵심 문법 쭉 정리하고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관계사는. 이게 뭐라고? 어디요? 선행사를 수식하는 말이라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오는데 뒤에 절을 형성한다. 그 이름이 관계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절이라고 한다. 근데 이 관계절은 아니 절이니까 동사가 있죠. 그래서 RV가 있다는 걸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런데 문제는 대명사라고 하니까 대명사가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죠. 주격과 목적격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결론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중 하나죠. 그래서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쉽죠? 하나만 마지막 하나 이걸 빼먹었어. 그래서 목적격은요 생략을 자주 해요. 없어도 되니까. 주어랑 관계사랑 딱 있는 거 보면 이거 관계절이구나 이걸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목적격인 경우에는요 생략을 꽤 자주 하는 편이다. 요거까지만 알면 이제 관계사 더 배울 거 필요 없어. 고3까지 싹 다 통용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됐죠? 진짜 질문 없어요? 그러면 6과 일단 나눠드리고 숙제 좀 말씀드릴게요. 6과 통합본입니다. 다음에 올 때는 5과 안 들고 오지 마시고 5과 들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5과 숙제가 나가니까 숙제를 확인해야 되는 차원이 있어서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워도 되나요? 지울게요. 단어 별로 안 어렵죠? 아마 외우기 쉬웠을 거예요. 6과까지는 그래도 50개가 넘는 걸로 내가 기억이 나서 6과까지는 6과만 내드리고요. 그래서 7, 8과는 또 적어. 7, 8과는 7, 8과 합쳐서 낼게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6과 단어 외우시고요. 네, 자습서 오늘 배운 거 있지? 5과 진도 복습하시고 여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본문이 그러니까 5과가 본문 1, 본문 2, 본문 3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본문 1에 보시면 본문 1, 2, 3에 워크북이 파트 1부터 6인가 7까지 있어. 근데 그 중에 각각 본문 1부터 3까지 파트 1이랑 2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1, 2가 다 뭐냐면 저거야. 빈칸 채우기랑 그다음에 해석 연습. 알겠죠? 일단 이것만 가볍게 내드릴 테니까 그거 연습하시고요. 추가적으로 6과 내용도 파악해 오세요. 미리 좀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이번 수요일에 뵐게요.